이거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지금 그런 거를 전 세계의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심장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죠. 이거 그냥 넘어갈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실물 갖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네. 진짜 이 실물 꽉 잡고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버티십시오. 사장님, 네. 요즘 은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전에 영상에 네. 2차 랠리가 시작됐다. 그거 조회수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거의 우리가 이제까지 만든 것 중에서 최고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루 사이에 거의 3만 명 정도가 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청자 여러분이 세계 경제 얘기를 한다든가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오직 금, 은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하고요. 거기가 시청률이 제일 높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은이 2차 랠리가 시작된 것 같아요. 2차 랠리가 왜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세계 각국에는 어떤 시각으로 은 시장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해 줄 나라는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요. 은에 대해서, 금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계획을 잡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인구입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인도에서 제가 그 전에 한번 정보를 통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죠. 올 4월부터 은 담보로 해서 대출을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네, 드렸어요. 맞습니다. 네. 그것 또한 은의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있는 그 상품 거래소 세비라 그래요. 세비. 이 세비에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제까지 인도는요, 어느 시장에 영향력이 가장 클까요? 어느 나라? 미국? 아닙니다.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영향력이 좀 강해요. 근데 인도는 조금 달라요. 인도는 식민지를 했던 나라, 바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금 거래소 LBMA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인도 자체 내에서도 어떤 식민지에 있었던 영향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도에서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LBMA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이슈예요. 굉장한 이슈입니다. 어떤 충격파가 던져진 거죠. 왜냐하면 인도는요, 금하고 은에서 찐입니다. 그래서 인도 국민들도 금하고 은에 대해서 진정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보통 은이 지금 각 나라마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지금 미국, 동부, 서부도 달라요. 그리고요, 유럽도 달라요. 그리고 인도, 중국도 달라요. 지금 금과 은의 찐인 나라가 바로 중국과 인도고요. 이 나라들의 실물, 금과 은이 열풍인 거죠. 그래서 이쪽 동양 쪽에서는 지금 은이 100달러를 넘게 책정되고 있고요.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은, 온스당 가격은 서구 쪽, 미국, 서부 동부, 유럽에서 거래되는 금액이죠. 그 전에 이제 90달러를 넘고 떨어지고 제가 왜 2차 랠리가 시작될 거라고 확신한 줄 아세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게 91달러였거든요. 이 91달러를 한번 건드려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느낌을 한번 보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91달러를 잽 날리고, 그리고 또 89달러로 떨어지고, 또 91.5달러를 뚝 건드리고. 그래서 요렇게 3번만 건드리면은 푹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100달러 금방 넘습니다. 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또 뭐냐면 인도가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영국의 지배력을 떠나서 그 영향력, 영국에 있는 LBMA의 금시장과 은시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독립적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 상하이 금거래소, 지금 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고 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종이은을 거래하는 것을 피하고 실물은을 선호한다. 바로 그게 결론이에요. 다른 거 별로 없어요. 경제적으로 해서 은이 많이 필요로 해서 산업체로 간다. 왜 귀해지는 거죠? 은값이 올라서 귀해지는 거예요. 은값이 낮으면 절대 귀하지 않아요. 산업체도요 충분히 돌아가요. 하지만 내가 1년 전에 70달러에 살 수 있는 거를 지금 100달러가 넘어서 사기 때문에 은이 귀해진 거예요. 귀하면 비싸다. 이건 진리입니다. 중국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뉴욕, 시카고, 그 다음에 영국에 비해서 뭐가 강해요? 실물에 강해요. 선물 옵션에 강한 나라들이 미국과 영국인데요. 이 중국의 상하이 금고에서는 실물이 강해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출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통제하고 있고요. 정년 재련하는 게 전 세계에서 제일 많거든요, 중국이요. 그런데도 얘네들이 은을 가지고 와서 정년 재련하고 걸리는 시간 동안에요. 점점 바닥나고 있어요. 지금 재고가 300톤인가요? 그 정도밖에 재고가 남지 않았어요. 요즘에 상하이 금거래소에 있는 은 재고량도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각 나라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각 나라의 처한 상황을 제가 자꾸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그 다음부터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머릿속에 뭔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나라예요? 참 먼 나라예요. 근데 주위에서는 이 나라를 잘 설명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이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멕시코? 멕시코. 아, 저는 멕시코 얘기 정말 많이 하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아, 멕시코에 슬픈 소식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광산에서 비줄라라는 회사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10명이 납치됐잖아요. 네. 근데 5명이 살해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멕시코 분 여기 이 영상 보시고 있으면요, 저 진짜 멕시코 국민의 안도를 묻고 그분들이 진짜 무사하기를 기원했는데, 아, 5명이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얘기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또 일이 생겼죠. 미국하고 중미, 남미는요, 자꾸 어떤 단어로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카르텔이에요. 이번에 마약 카르텔, 저번에 얘기한 게 베네수엘라 카르텔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막 잡아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카르텔의 마약에 또 콜롬비아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바로 멕시코 카르텔이에요. 내가 저번에 얘기한 거 있죠. 뭐요? 나르코스. 아, 네, 맞아요. 나르코스. 지금 멕시코에 있는 마약 왕을 사살했죠, 사살. 멕시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집중해서 거기에 있는 우두머리를 사살했어요. 그랬더니 폭동이 일어났어요. 차들이 불타고 있고요. 부시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보복이죠. 너희들이 우리 죽여? 그리고 니네가 무사할 것 같아? 하고 정부의 반기를 든 거예요.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제가 왜 멕시코를 계속 강조를 하냐면은 멕시코에는요, 리튬하고 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원을 절대 무시하지 못해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미국이 멕시코를 건들 것이다. 그 조짐이 보입니다. 자꾸 카르텔 얘기하고 마약 얘기하고 이민자들 얘기하고 이런 걸 자꾸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딱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봐가지고 이거 봐라 하고 탁 치겠죠. 그러면은 진짜 몰라요. 리튬은 뭐 제가 리튬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 은의 수급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 삼성이 전기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은 때문에 상질의 은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에서 멕시코하고 2년 동안 계약을 했어요. 은 공급 계약. 그것도 캐나다하고 같이 합자해서. 그게 아마 삼성물산 쪽에서 했을 겁니다. 계열사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기류가 너무 이상해요. 삼성에서 정식적으로 사전에 뭐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MOU 뭐 이런 거. MOU, 그렇지, MOU. 상호 뭐 조약.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네. 서로의 어떤 그런 계약이고, 네. 실계약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실계약을 저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많이 하고 있어요. 멕시코에서 지금 약간 기류가 이상하다니까요. 이런 기류를 제가 느꼈을 때 네. 뭘 느끼냐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광산을 갖고 있고 생산량을 갖고 있는 이 멕시코의 은을 우리가 공급받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멕시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벌써 기업체들 다 움직이잖아요. 계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공급망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류가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네. 사건 또 터진 거 아시죠? 아마 그 웬만한 이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 전에 처음으로 그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11월 말쯤에 냉각기 고장으로 인해서 10시간 동안 거래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값이 폭등할 것 같습니다. 그때 엄청 폭등했어요. 제 말대로. 왜냐면 그게 선물이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은값이 폭등하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은 때문에 공급을 중단한 겁니다. 실물로 물건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 실물을 공급하지 못해서 거래를 중단한 겁니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것도 며칠 전에 비슷한 사건이 같은 데서 또 일어난 거죠. 저는 이거를 듣는 순간에 뭘 느꼈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은 은행이 거래를 중지하고 은행이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디폴트 같은 거죠. 뱅크런이죠. 올 것 같아요. 아니 미국의 시카고가 어떤 거래소인데요. 주식부터 해서 모든 상품들 쌀이고 석유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래되는 자금이 얼마나 큰데요. 전 세계에서 신용이 가장 높고 깨끗한 나라의 중심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전에도 그랬어요. 이번에도 거래 중단을 해버렸어요. 꼭 얘네들이요. 거래 중단할 때 잘 보세요. 말일날이에요. 그거 보면 못 느끼세요? 그때도 11월 말이었고요. 이번에도 2월 말이에요. 2월달 짧잖아요. 네. 거래 정지시킨 거예요. 중단시킨 거예요. 그때 아마 중단시킨 게 천연가스하고 금속류예요. 한 가지만 하면 안 되니까 같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도 틀림없이 은을 실물로 달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요. 그 전에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은 390개가 파생 상품 빼고예요. 390개가 종이 은이에요. 거기에 하나, 두 개만 바로 실물 은이 거래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2배가 넘었어요. 그리고 4배가 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종이 은을 믿지 못해서 실물로 자꾸 바꾸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담당하는 업체에서 갑자기 준비하지 못한 거를 달라고 하는 형이거든요, 지금. 그럼 뭐예요? 아니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그 돈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는 얘기예요. 지급 불이행이에요, 지금. 이거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지금 그런 거를 전 세계의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심장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죠? 이거 그냥 넘어갈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게 바로 냉각기 결함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버가 다운이 되더라도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이 있어요. 그게 아마 제2가 있고 제3이 있거든요.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됐으면 빨리 제2 전력으로 전환시키면 되지 않았느냐. 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잘하면 빨리 고칠 수 있겠습니다 해서 그냥 놔뒀대요. 이게 말입니까? 웃음이 나와요. 못 믿는 거예요, 이제 네. 서로. 제가 요 파트 끝나고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저희가 왜 자꾸 실물을 얘기하고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시청자 여러분, 제 말 진짜 믿으시고요. 실물 갖고 계세요. 이제 종이금, 종이은뿐만 아니라 통장에 있는 내 돈도요. 진짜 눈치 보면서 줄 서서 찾을 때가 어제 안 남았단 말이에요. 실물 갖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네. 진짜 이 실물 꽉 잡고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버티십시오. 지금 미국이 그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나온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정말 가고 싶은 도시거든요. 그런데 할렘 수준이 돼 가고 있어요. 지금요. 진짜 길거리에 마약하는 사람들 천지고요.
그리고는 걸어다니는 모습까지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이 불황자들 정말 많아졌어요. 그리고 임대한다고 써붙인 것도 많고 빈 상가도 너무 많아요. 지금 그 구글에 보면요, 현재 지금 이 상황에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것 중에서요, 내 집을 팔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집을 팔 수 있나요?가 굉장히 검색되고 있어요. 2008년 리먼 사태, 그때 이후로 두 번째로 많아져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연체율이요, 16.5%를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인도는 지금 계속해서 정부하고 국민들이 금과 은을 사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은에 대해서 지금 대출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금과 은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고요. 금과 은의 대장이 되고 싶어 해요. 사 모으고 저장하고 수출 안 하고 정년 재련 할 수 있는 공장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재생에너지인 태양열을 제일 많이 소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실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것마저도 점점 소진되고 있어요. 왜? 캐는 것보다 필요로 하는 양이 많은데 그걸 어디서 충당해요? 바로 재고에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멕시코 가장 불안해요, 지금이요. 그 갱단들, 마약 카르텔과 그 상황에서 광산의 종사자들이 납치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마약에 있는 두목을 갖다가 사살하는 바람에 마약에 있는 카르텔, 그 갱단들이 모든 걸 불태우고 그런 치안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멕시코에서 나가는 리튬이나 은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삼성에서도 지금 은과 리튬을 2년 동안 독점 계약, 물론 캐나다하고 같이 했지만은 계약을 했음에도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멕시코, 심각하죠. 거기에 미국, 신용의 국가 미국에서 그것도 가장 활발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똑같은 일이 또 되풀이 된다면 누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곳이 하나도 없고 믿을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금과 은의 실물을 믿으면 돼요. 여기서 거래되는 거래는요, 종이로 왔다가 내는 거 다 허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돈을 지급을 못합니다 얘기하는 거, 디폴트 선언하고 뱅크런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은 누굴 탓할 거예요? 국가를 원망할 겁니까? 은행을 원망할 겁니까? 그 시스템에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왜? 국가가 우선이니까. 하지만 실물 금과 은을 내가 내 품에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 말 들으세요. 실물 갖고 계세요. 정말 어두운 경제가 오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어야죠. 누굴 믿습니까? 전 세계 신용국가의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심장부의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신용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지켜야 됩니까, 이거를? 자, 보십시오. 제가 단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 상승 갑니다.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오를 것 같습니다. 급격히 오르는 게 제가 예측하기로는 거의 이번에 1000을 뚫을 것 같습니다. 은 실버바 1kg에 1000만 원. 그 전에 1000만 원까지 못 갔잖아요. 이번에 1000만 원을 건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은은 귀해질 겁니다. 이번에 은하고 금도 많이 오를 거고요. 은이 갑자기 급상승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 오르는 게 이해가 안 갈 정도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영국 같은 경우에 종이은으로 선물 옵션으로 해서 종이은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실물을 가져가겠다. 이 실물로 가져가는 게 점점 느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배송이에요, 배송. 배송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쪽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이제 선물로 몇 개를 주문을 하고 몇 킬로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것을 뭐 선물로 이만큼 돼서 지수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롱을 했을 때 자기가 어느 정도로
높이 올라갈 거라고 맞췄을 때 그거에 대한 거에 상응해서 돈을 받으면 끝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전에 배송률이 1%에서 2%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3%에서 4%로 늘었어요. 제가 말하는 이 3%, 4%는요, 은 실물을 배송해달라는 요구예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 저희는 배송을 원합니다. 그러면 배송 회사에 얘기해서 이 은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CME 사건, 아까 얘기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그렇게 냉각기 고장으로 핑계를 대가지고 이 거래를 중단시킨 그 일 이후로, 그러니까 작년 11월 말 이후로 갑자기 이 배송률이 늘었어요. 네. 그게 이제 3%, 4%까지 이제 오른 거죠. 그러면서 점점 불신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5%, 6%까지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실물을 원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봤을 때, 야, 큰일 났는데? 야, 사람들이 자꾸 실물 배송을 해달래. 배송비도 들어가지, 보관비도 들어가지, 여기에 대한 보험도 들어가지.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러긴요. 당신들 때문이지. 예? 이게 심지어 점점 높아지는데, 이번 사건, 이번에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들이요, 지금 무려 15%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가뜩이나 없는 은이 점점 더 부족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은이 안 오르겠습니까? 또 미국에서 증거금을 또 올릴까요? 중국에서도 증거금을 또 올릴까요? 아니요. 이렇게 자주 못 올려요. 기술적으로요. 노골적으로요. 이번에 랠리는, 이번에 시작해서 저는 한 4월까지 랠리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소견입니다. 사실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이 구독자 수가 2만 되나요? 2만 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축구장에 2만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상당히 많은, 그죠? 그쵸. 2만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이걸 편법을 이용하나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따로 우리 2만 명의 구독자가 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냥 저의 소견, 부끄러운 저의 생각과 내피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영향력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이 발언할 때 강력하게 못 하잖아요. 소극적으로 이제. 네네. 그게 그럴지도 모르고 저는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가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럼 누가 못합니까? 그건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가고 이런 상황에 저렇게 가는 거는. 그전에는 제가 좀 힘있게 강력하게 발언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 네. 구독자 수가 별로 없으니까 저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네네. 그냥 뭐 내가 뭐 누굴 욕하고 뭐 얘기를 해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했는데 약간의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전화 연락이 오고 손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고 급기야는 뭐 저희 개통분도 저한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전화로 굉장히 많이 오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잠실 운동장에 2만 명.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닌 우리 구독자님들. 그래서 말을 할 때 조심해서 할까?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얘기 하세요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공부한 것만큼 제 예측도 과감없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보의 한 50군데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용기를 내서 더 과감하게 예측도 하고 또 과감하게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